안녕하세요. 일상 IT,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NFT 디지털 자산의 미래 보니까 어제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주문하셔도 내일까지는 받지 않으실까 싶으니까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설이 끝나고 나면은 이번 구매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좀 작게 푹토크를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때 책 읽으신 분들 대상, 그리고 구매자분들 대상으로 한번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니 저 유튜브 계속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NFT를 어떻게 만드는지 관련된 것들 이야기 드리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Q&A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NFT 저자님들도 모시고서 지금 라이브를 좀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 계속 질문 있으시면요.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넷마블 얘기입니다.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이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진출을 공식화 시켰어요. 발표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메타버스 전략으로 얘기가 나온 게 메타노믹스하고 메타휴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메타휴먼 같은 경우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또 진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꽤 다룬 내용들이 많고 지금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셀렉팅한 지금 뉴스이긴 하지만 선택한 뉴스를 조금 더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의견을 더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가 나온다 그래요. 이게 조금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어스토라든지 그런 부동산 기반의 게임들이 있었죠. 블록체인 기반이고 P2E 부동산 기반의 게임들을 얘기했었을 때 제 입장은 좀 부정적이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때는 이제 부루마블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모았는데 옆집 애가 또 괜찮은 걸 갖고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 근데 이번에는 좀 신기한 거죠. 모두의 마블이라는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인데 이걸 메타 월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루마블 게임을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나고 나면은 땅을 사고 그다음에 건물을 줄 수 있고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형식을 거의 그대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어마어마하고 재밌는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 있는 말이 하나 또 나왔었죠.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P2E를 하겠다라는 걸 흘렸어요. 왜 그러냐? 국내 국내 정부 쪽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이런 것들 정비해 놓지 않으면은 지금 모든 게임 회사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 NFT 책을 이번에 쓰면서도 앞에 보시게 되면 메타버스와 P2E 돈 버는 법이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P2E가 핵심이죠. 올해는 P2예요. 상반기까지는 계속 미술품이라든지 아트 프로젝트들이 이끌어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상반기에 게임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게 한번 지나고 나서야지만 우리가 또 일상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자체가 올라가게 될 텐데, 아, 해외를 향한 기업들의 러시가 계속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 위메이드 봐라. 해외에서 저렇게 굳이 상장하지, 굳이 유상증자하지 않고서도 돈을 마련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동국대였던가요? 거기 위메이드가 10억 정도를 기부했다는 이가 나오는데 위믹스 코인으로 또 기부를 했거든요. 참 재밌는 일들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넷마블이 먼저 칼을 빼든 거고요. 나머지 게임 회사들도 계속해서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타 유머는 뭐냐? 넷마블이랑 카카오가 함께 가상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얘기하시면 되죠. 이것들이 더 확장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입니다. 버추얼 휴먼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 타타 대우 쌍용차가 있죠. 이곳에서 버추얼 휴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자꾸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하면은 로지나 이런 친구들처럼 릴 미켈라나 유명해지면 사이버 인플루언서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휴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신차 발표에서 MS 미즈센이라는 버추얼 휴먼을 등장시켰어요. 미즈입니다. 미스가 아니고요. 설정은 30대 초반이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PT를 했는데 잠깐 보시죠. 잠깐 제가 음성을 끄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 이 음성을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앞에 막 설명을 하셨고 잠깐 들리나? 이 외국 소리 들려가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한글로도 이야기를 하고 가까이서 봤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요. 음. 근데 목소리를 보시게 되면은 전문 성우 목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성우의 목소리에다가 입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이 미즈 센의 이름은 도대체 뭐냐? 왜 센이냐? 젠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 젠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거 해외인가? 중국을 타겟으로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트럭 이름이 신형 트럭 밝혀놓은 게 맥세나가 쿠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
제 관심사다 보니까 트럭도 멋지기는 한데 트럭보다도 이 그 사이버 휴먼에 더 많은 신경을 쓰이게 됐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에서 이런 캐릭터를 쓰는 건 굉장히 영리한 정책입니다. 왜냐면은요, 보셨던 것처럼 대표님이 나오시거나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하게 되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것도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고. 카메라 앞에서 어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쓰게 되면 그런 거 없죠. 그냥 술술 말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2, 3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면 이런 방식이라면은 저 보시게 되면 약간 터틀넥 같은 거 입었죠. 누구 생각나셨나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처럼 실제 키노트를 바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녹화된 걸 본다라고 한다라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저희는 다시 한번 잡스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면은 무섭기도 하고요. 불면의 세상이 되는 거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술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 의미에서 한번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걸 준비 드릴까 하다가 제가 관심 있었던 소식이라서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27일부터 어제부터죠. 시범 발급이 됐어요. 자, 시범 기간에는 서울 서부하고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 확대는 7월이에요. 앱을 설치하시고 나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이폰용도 있더라고요.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해서 발급을 받거나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IC 운전면허증을. 지금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이제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분증을 위한 지급은 필요 없습니다. 시범 발급 지역에서 먼저 만나보세요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이제 궁금했었던 게 지금 서울의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하고 경찰서도 있고요. 그리고 대전의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저는 용인 쪽도 있고 서울 쪽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수도권에요. 저 사시는 분들도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 건가? 이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니겠죠? 발급 지역이니까. 그게 좀 자세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아쉽습니다. 자, IC 운전면허증을 보게 되면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7월부터 본격화되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발급 비용은 있습니다. 8,000원 정도. 이 비용을 내고서 내가 쓴단 말이죠. 쓰다가 분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스마트폰을 교체를 해야 될 때, 이거 교체해야 될 돈 내야 돼요. 교체해야 될 때, 뭐 재발급 받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운전면허증 이제 운전면허 발급해 주는 곳에 가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집에 실물 IC 운전면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태깅하는 것만으로다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 아이폰 되려나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류 가지고 오게 되면 본인 신청만 가능하고 쭉 밑에 가게 되면은 IC 운전면허증은 시범 발급 기간 중 추가 비용 없이 발급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8,000원인데 지금은 돈을 안 내고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9시 넘어가지고 이쪽에서 운영하는 시간대일 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도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왕이면 IC 운전면허증으로 받아보고 싶네요. 현장 발급도 눌러보게 되면 가능합니다. 대전시험장 가면 된다고 써 있으니까. 네, 역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희가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2년 전쯤에 통신 3사에서 만들었었던 패스 기억나시죠? 그 패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담아 갖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이게 진짜야 라고 믿고 확인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지정 장소가. 그래서 반쪽짜리도 안 했었죠. 그냥 담아 갖고 다닌다는 의미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픈과 동시에 사용처들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양한 금융기관들, 은행을 비롯해서요, 렌터카 차량 같은 것들, 차량 공유, 그리고 공항, 병원, 편의점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정말 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밖에 나갈 때 우리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 뭐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이럴 때 이제 통신사에서 개통을 할 때 스마트폰 그 신분증 놓고 다시 가는 거라든지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신분증 놓고 다시 갔다 하는 거라든지 이것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QR로 인증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젠 이것도 익숙해질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라는 것들 서울에 계신 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발급 가능한지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다 대우에서 쌍용차에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다라는 것들 올해는 버추얼 휴먼들이 좀 쏟아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넷마블 P2E를 본격화했다. 그리고 모두의 맵은 메타월드가 나올 예정이다.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엮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지금 듣고 계시는 시간이 금요일이고요.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날 연휴 기간에는 조금 심심하시지 않으실 수 있게 NFT 라디오를 조금 더 땡겨서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즐거운 일들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저희는 설날 연휴 끝난 다음에 뵙고 중간중간에 또 제가 재밌는 아이템들 소개해 드리는 코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라이트였습니다.